타르코프스키의 영화의 특징은 매우 뚜렷합니다. 외로웠던 유년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전쟁에 의하여 드는 인류애에 대한 회의감, 그리스도, 예술에 대한 찬미가 모든 작품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작품 하나하나에 강조되는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반의 어린 시절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안드레이 르블리오프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거울은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솔라리스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과학은 인류의 삶을 더욱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버 보슈법은 대기근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였고,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효율로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이 가장 높게 일어났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1차, 2차 대전과 냉전 시기였습니다. 하버 보슈법으로 대기근을 해결했던 프리츠 하버는 화학전이라는 끔찍한 전쟁 방법을 만들어냈으며, 인류를 에너지 대란에서 구원해줄 원자력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무기로 변질되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듯 과학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파멸로 몰아넣은 학문이기 때문에 전쟁을 겪은 타르코프스키 입장에서 과학은 심오하게 다뤄야 할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이야기할 영화 솔라리스의 장르는 사이파이입니다. 사이파이라고 하면 흔히 화려한 시각 효과를 기대하곤 합니다.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쥐라기 공원, 매트릭스, 아바타, 인터스텔라 등등 화려한 특수효과로 관객을 사로잡는 블록버스터 대부분 장르가 사이파이입니다. 지금 보기에 지루하게 느껴질 고전 사이파이 영화들을 보더라도 블레이드 러너,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적어도 정교한 미술과 특수효과 덕분에 시각적으로 대단하다는 감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파이는 가장 화려한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솔라리스에 화려한 특수효과는 없고요. 졸려요. 그래도 자진 않았어요. 노스텔지아 봤을 땐 잤지만, 어떻게 보면 서던리치, 하이라이프, 에드 아스트라 같은 영화처럼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소우주, 즉 인간을 다룬 영화들이 시초격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이외에도 과거 기억에 의한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벤트 호라이즌이나 데드 스페이스와 같은 호러 작품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니까 솔라리스 역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 사이파이 장르의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작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수면제처럼 지루하거나 난해하거나 불쾌합니다. 위에 영향을 준 영화 솔라리스도 마찬가지로 지루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보면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이 영화를 접근해야 하는지부터가 난관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난해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만들고 친숙한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줄거리를 대충 요약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살한 아내를 둔 우울한 주인공이 어떤 프로젝트를 떠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 자살한 아내를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본인의 무의식에서 발현된 현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내와 함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뇌를 합니다. 주인공은 죽은 아내의 환상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도착한 집 역시 프로젝트 진행 도중 발현된 무의식에 의한 현상이었고,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이죠. 솔라리스의 주인공 크리스 켈빈이나 인셉션의 주인공 도미닉 코브 둘 다 무의식 속에서 실존적 고뇌를 하며, 주인공의 아내 멜코브와 하리 역시 주인공에게 트라우마를 주며 무의식의 공간, 꿈과 솔라리스 행성은 주인공에게 사이코 드라마의 무대를 선사해 줍니다. 심지어 엔딩마저 판박입니다. 이 영화를 인셉션과 비교하니 어느 정도 접근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무의식입니다. 솔라리스 행성의 설정을 보면 침입자가 올 경우 침입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중성미자로 구성하여 보여준다고 합니다. 인셉션에서 등장하는 투사체 개념과 비슷하죠? 인셉션에서 등장하는 투사체도 꿈속에 침입한 타인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 현상이고, 솔라리스에서 등장하는 방문자 역시 솔라리스에 침입한 외부인으로부터 행성을 방어하는 현상입니다. 솔라리스 행성이나 대상의 꿈이나 침입자를 방어하는 시스템은 다름 아닌 당사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가장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다름 아닌 자신 때문에 자살한 아내이고요. 즉 솔라리스는 인셉션처럼 과거 자신 때문에 자살한 아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사이코 드라마
연극 이야기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영화를 인셉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신다면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데 커다란 무리는 없겠지만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방법은 세 가지 더 있으니 이것까지 안다면 더 재밌게 아니면 뭐 적어도 덜 지루하게 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챕터로 나누는 것일 겁니다. 챕터 1에서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챕터 2에서는 솔라리스 정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솔라리스 정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이코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영화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아리 에스터의 미드소마를 떠올리면 될 것 같네요. 미드소마의 내용은 뉴욕에서 일어난 일들과 호르가에서 일어난 일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뉴욕에서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트라우마에 걸리게 된 계기로 호르가에서의 이야기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 이야기는 서로 대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과 낮, 겨울과 여름, 도시와 시골 등으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대조됩니다. 이처럼 솔라리스 역시 지구와 솔라리스 정거장도 대응과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1에서의 지구의 배경을 보면 향토적인 분위기와 시골 고향집인 반면 챕터 2의 솔라리스 정거장은 낯선 행성 위에 부유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망가진 기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반대되는 기계 이미지로 솔라리스 정거장은 크리스 켈빈이 지구와 있던 환경과 비교해서 가장 이질적인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거장에는 스나우트와 사토리우스라는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사토리우스는 과학 만능주의자이고 스나우트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챕터 2 1시 55분 40초 도서실에서 스나우트와 사토리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챕터 1 크리스 켈빈과 버튼이 입장 차이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켈빈은 과학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런 태도에 대한 대답은 두 과학자의 논쟁을 통해 도출하려는 듯 합니다. 또한 크리스 켈빈은 알 수 없는 우울감, 멜랑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멜랑콜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솔라리스 행성에서 발생되는 특이한 현상을 통해 밝혀집니다. 그 특이한 현상 역시 지구에서 일어났던 가장 우울했던 사건, 주인공 아내 하리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하리를 크리스의 무의식에서 끄집어내 중성미자로 구성하여 주인공 앞에 나타나죠. 즉 크리스 켈빈의 멜랑콜리를 치유하는 가장 기묘한 심리치료극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물줄기입니다. 물줄기는 초반, 중반, 결말에 등장하는데 눈치채기 매우 힘든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초반 10분 24초를 보면 크리스 켈빈은 집 밖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크리스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집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우울한 성격의 주인공이 비를 맞으며 슬퍼하고 그것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아버지. 단지 부자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반 1시 43분을 볼까요? 방문자 하리와 크리스 켈빈이 거울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리가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 솔라리스 행성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거울을 보여주고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패닝되면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결말 2시 43분 40초를 보면 초반 10분 24초와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초반에 밖에 비가 내리는 반면 결말 부분에는 집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 물이 떨어집니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창을 경계로 물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세 장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반 10분 24초 같은 경우 문을 경계로 크리스 켈빈은 집 밖에 있고 아버지는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문 밖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크리스 켈빈입니다. 또한 크리스 켈빈이 비를 맞고 있는 장소는 하리와 크리스의 어머니가 있던 장소입니다. 아내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비에 젖는다는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감각 위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솔라리스 정거장에 갔더니 분명 죽었던 존재 하리가 눈앞에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솔라리스에 의해 생성된 하리를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보내 제거합니다. 분명 경험에 의하면 아내는 죽었으나 눈앞에 아내가 등장했으니 경험과 직관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눈에 보이는 아내를 제거하는 것으로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방문자 하리는 크리스 켈빈의 무의식에 기반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솔라리스 정거장은 지구와 솔라리스의 모든 경계에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과 아내가 눈앞에 존재한다는 현실, 지구인인 과학자들과 솔라리스에 의해 생성된 아내와의 동거,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지구도 솔라리스 행성도 아닌 어딘가의 지점입니다. 그럼 중반 1시 43분을 다시 보죠. 거울에 누가 있나요? 진짜 사람 크리스와 가짜 사람 하리가 있고 두 인물이 거울에 비춰져 있습니다. 거울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존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상은 실존하지 않은 환상입니다. 이런 진짜와 가짜가 혼동된 이 장면에서 거울 경계면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을 기준으로 밖에서 흐르는 물은 거울 경계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2시 43분 40초를 보면 물은 창문을 기준으로 집 안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맞는 존재는 솔라리스에 의해 만들어진 방문자 아버지입니다. 게다가 크리스가 있는 공간은 크리스의 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솔라리스 행성입니다. 초반, 중반, 결말 순으로 실제 세계에서 점차 복제된 세계의 비중이 높아지며 떨어지는 물은 실제 세계에서 복제된 세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크리스 켈빈의 마음도 실제 세계, 경험 중심적인 세계에서 복제된 세계, 직관적인 세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크리스 켈빈은 과학자로서 증명된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실제 세계를 버리고 복제된 세계, 솔라리스가 만들어낸 거짓된 세계를 선택했는지, 또 왜 어머니나 하리가 아닌 아버지를 복제했는지, 이 역시 다음 영상인 인물 분석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이야기 구조를 보는 편이니까요. 영화를 보면 영상이 흑백으로 변했다가 세피아 톤으로 변했다가 그레이 그린으로 변했다가 블루로 변합니다. 이 역시 크리스의 심리가 반영되는 장면인 동시에 방문자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디오 영상인 경우 위의 그림처럼 모노톤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경우 딱히 특별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시간상 구별을 하기 위한 쉬운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점은 이런 비디오 영상이 아닌데도 색 온도가 변하는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색 온도 필터의 변화는 솔라리스로 가기 전 버튼이 오사카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입니다. 차 밖 풍경은 모노톤에서 서서히 컬러로 풀리는 반면 차 안에 있는 버튼을 촬영한 장면은 블루 필터를 낍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오사카를 찍은 이유가 미래의 도시를 담고 싶었기 때문으로 모노톤에서 컬러로 풀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버튼에게는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버튼이 과거에 솔라리스에서 봤던 것들은 단순한 환영이 아닌 페이너가 만들어낸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튼이 크리스 켈빈에게 솔라리스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페이너가 솔라리스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컬러 화면으로 오사카의 도시 야경이 펼쳐지다가 크리스 켈빈이 살고 있는 집으로 장면이 전환될 때 색온도가 살짝 높은 블루 필터가 사용됩니다. 이때 연구 자료와 아내의 사진을 불태우면서 상실감과 우울을 표현하고 집에 들어갈 때 색온도가 더욱 높은 블루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오브젝트가 보여지는데 하나는 돈키호테이고 하나는 흙이 담겨있는 상자입니다. 두 오브젝트는 이야기 진행에 또 다시 나오는데 지구를 의미하는 흙이던 죽음과 잠을 이야기하는 돈키호테던 크리스 켈빈에게는 극심한 우울과 상실감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색온도 필터의 변화는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색온도가 높은 블루 필터에서 그레이 그린 필터로 변하고 방문자 하리가 등장할 때 색온도가 낮은 세피아 필터로 변합니다. 색온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 장면은 솔라리스에서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인데 전체적으로 블루 필터는 크리스 켈빈의 심리 상태가 우울, 상실감에 있을 때 사용되고 세피아 필터는 크리스 켈빈이 그리웠던 사람이 등장할 때 사용됩니다. 세피아가 주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블루 필터와 대응되는 지점입니다. 이 중간에 그레이 그린 필터는 솔라리스가 크리스 켈빈의 뇌, 무의식을 알아보는 장면, 즉 솔라리스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즉 이 장면은 솔라리스가 방문자 하리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지구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크리스 켈빈이 왜 회의적인지 잘 묘사되지 않지만 방문자 하리가 등장함에 따라 블루 필터에서 세피아 필터로 전환되니 그 상실감이
하리의 부재에 의해 이루어짐을 시각적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 켈빈이 회의적인 성격을 가졌는지 인물 분석 때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 켈빈이 당황하여 방문자 하리를 우주선에 태워 보낸 뒤 두 번째 방문자 하리가 등장할 때 더욱 색온도가 낮은 세피아 필터가 사용됩니다. 이후 크리스 켈빈은 방문자 하리를 아내로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데 처음 거부할 때에 비해서 아내에 대한 향수가 짙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비디오 영상은 모노톤 필터를 사용했는데 세피아 필터가 강조된 이후 모노톤이 아닌 컬러 영상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 켈빈이 방문자 하리에게 보여주었던 영상은 지구에서 찍었던 고향 영상이며 통풍구에 붙인 종이는 지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해주는 장치로 크리스 켈빈이 지구를 그리워하는 공간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챕터 1에서 지구 고향을 나타낼 때 블루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크리스 켈빈이 그리워하는 고향이란 단순히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 하리가 살고 있는 영상을 봐서 크리스 켈빈이 그리워하는 고향이란 아내가 살았던 고향으로 시간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 켈빈은 점차 하리를 아내로 인식하게 되며 크리스 켈빈의 마음은 방문자 하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색온도 필터 변화는 두 번째 색온도 필터 변화와 대조적으로 세피아, 그레이 그린, 블루 순서로 변합니다. 두 번째 색온도 필터 변화가 방문자 하리의 생성 과정이라면 세 번째 색온도 필터 변화는 방문자 하리가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세피아 톤의 색온도 필터가 쓰여진 크리스 켈빈의 집은 마치 노스텔지아가 가득한 풍경입니다. 그리움이 가득한 풍경을 본 크리스 켈빈은 하리와 어머니가 겹쳐지는 환영을 보며 이윽고 그레이 그린 색온도 필터가 쓰여진 고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며 그레이 그린 필터는 블루 필터로 바뀝니다. 분명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보았지만 다시 우울과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이는 방문자를 떠나보내는 이별식이기 때문입니다. 방문자가 들어온 세상은 세피아 톤의 노스텔지아를 표방하고 있는데 무의식 한켠에는 노스텔지아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현실은 그리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블루톤의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내 하리를 잃은 상실감을 이겨낼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었으나 인간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방문자가 올 때는 하리가 찾아왔지만 떠날 때에는 왜 어머니가 찾아왔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솔라리스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 켈빈은 왜 우울하며 지구에 돌아가지 않았고 아내 하리는 왜 자살을 선택했으며 왜 다시 소멸을 자청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저기 상징적인 소품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은 다음 영상 인물 분석편 때 다루겠습니다.